교수님께서는 산학협력단장 2년 그리고 산학협력처장 1년 총 3년 동안 그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셔서 그 기업과 또 이렇게 연결, 매칭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 유기적인 협력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. 그 산업협력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또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결국 그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은 지역과 함께 해야 됩니다. 대학이 산학협력을 할 때에 파트너는 결국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지역에 있는 기관이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는 산학협력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산학협력이 아니고 앞으로는 산학일체, 일체. 산학일체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표현일 것 같고요. 산학일체를 보다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전북대학교 내에다가는 리서치에, 즉 연구에 대한 허브를 두고 수도권 인근에다가는 어떤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허브를 제가 뒀을 때 상호 두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보다 더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또 지역적인 한계라는 게 또 무시할 그렇죠.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 허브를 두고 또 수도권 같은 곳에 마케팅을 또 운영을 한다면은 훨씬 더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제 전북대학교의 명성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. 또 네.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요즘에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듣는 소리가 바이오 헬스라는 말이거든요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바이오는 생물이고 헬스는 건강이잖아요. 네. 그럼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추구하는 바이오 헬스는 어떤 건가요? 네, 최근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 어떤 범국가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결국은 바이오 헬스는 대학, 전북대학교하고 또 전북대학교 병원, 즉 의과대학이죠. 대학과 병원이 함께 공동 연구를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단적인 경우로 우리나라의 이 대학 병원의 어떤 수입은 연구 수입이 한 3.6%밖에 안 됩니다. 반면에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병원의 경우에는 연구를 통한 수입이 약 23%입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재를 개발한 소형 벤처는 즉 병원과 대학 또는 기업과 대학의 연계성에서 이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. 가까운 예로 카톨릭 대학교에 있는 이 옴니버스 파크라는 것이 있어요. 거기에는 의학 교육 전문 기관 또는 바이오 벤처 또는 여러 가지의 제약 회사, 여러 가지 그 카톨릭 대학교의 교수 창업 기업, 각종 연구 시설들이 다 한 군데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. 한 군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필요성들을 바로바로 채워주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결국은 바이오 헬스 산업이 활성화되려면은 대학과 병원이 협업을 해야 되고 관련 그 전후방 산업이 같이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는 거죠. 우리 전북대학교만 해도 이미 병원도 있지요. 네. 또 중개적 메카노 센터라는 것도 있고요. 약대, 수의대, 뭐 인수공통 연구소 이런 모든 제반 설비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. 전북대학교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산업화 단지가 거기에 설립이 돼야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국가 차원 또는
대학이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,